세상에 언제쯤 이런 소식을 뉴스파이터가 다루어 드리지 않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지난 2021년 10월에 발생한 일입니다. 아내는 내연남과의 관계를 남편에게 들키게 되죠. 아유. 그러자 이 아내는 내연남이 아니라 저 남자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머. 근데 아내 이런 주장에서 그치지 않고요. 실제로 이 남성에 대해서 경찰서에 성폭행으로 고소장까지 제출했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물론 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한때는 불륜 사이에서 뭔가를 잠시 좋은 감정이 있었을 텐데 허주연 변호사님, 야, 그거 발각됐다고 그냥 성폭행범으로 일단은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불륜도 사실 뻔뻔한 일인데 그걸 자기가 또 그 상대방 남성을 무고죄로 지금 무고하는 거잖아요. 성폭행범으로. 네. 저는 이 부분은 좀 정말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여성 입장에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단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문 것은 또 아니었고요. 화가 난 이유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불륜이 발각된 이 상황에서 내연남이 자기 아내한테 불륜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은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내연남은 자기 아내한테 뭔가 용서를 받고 아내와 사이가 다시 좋아진 것 같은데 본인은 지금 그러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연남한테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것으로 보여서 그런 이유로 지금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은 자기는 지금 남편에게 지금 꼼짝없이 지금 뭔가 이제 궁지에 몰린 상황 되는데 한때 내연남이었던 사람은 자기 아내 그쪽 아내한테 싹싹 빌어서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게 지금 눈에 보기 싫었던 거예요. 최명 기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첫 번째 분노는 뭔가 하면은 본인이 아닌 아내를 선택했다는 게 이제 분노가 있을 겁니다. 아하, 내연남이. 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실현당하게 된 거거든요. 어. 네,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은 지금부터 남편과의 사이에 있어서 어떠한 피해를 받을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피해를 갖다 이제 피해간 거거든요. 그 아내하고 화해함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고 뭔가 이용당했고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들었을 겁니다. 하하. 그런데 물론 최재명 교수님, 네. 이 내연남도 잘한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성폭행범으로 이 내연녀였던 이 여성이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꼼짝없이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조사를 받게 생겼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내연남은 사실은 송치가 됐어요. 어허.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어요. 조사도 받고. 어허. 얼마나 이제 황당하겠습니까? 네. 물론 저는 뭐 이 남자도 잘못했다고 봐요. 둘 다 맞아요. 잘못이지만. 그 행동 두둔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같이 바람을 피워놓고 내연녀라는 사람이 아니 사실이 아닌 내용 가지고 고소를 한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에서 내연남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허. 둘이 내연 관계였다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경찰이 아내를 무고 혐의로 다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니까요. 딱 그 말이 맞잖아요. 자기가 던진 게 분명히 부메랑 남을 해하려고 하면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게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는 걸 딱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경찰이 여성을 무고 혐의로 송치를 했고 검찰은 이 여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혐의가 인정이 됐고요. 계속해서 내연남이 또 엄벌을 탄원했다고 해요. 아하.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요. 네.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무고 범죄를 저질러서 죄질이 나쁘다라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선고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죄질이 딱 봐도 우리가 들어도 진짜 안 좋은 건데 왜 집행유예를 해준 거예요, 허주연 변호사님? 일단 법원에서 얘기하기로는 일단 여성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고 또 이 남성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는 점을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 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집행유예가 사실 뭐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 양형 기준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1년에서 뭐 2년 정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기본 양형이고 감경이 되면 1년이 채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이 유사한 사건에서 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형평을 위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되게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무고를 하게 되면은 진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나중에 성폭행범으로부터 무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몰리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무고 범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폭행에 대한 어떤 처벌 수위는 높아지는 반면에 무고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그래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참 딱하고
참 어리석어 보이는 게 이 여자가요. 이 여성이. 이수정 교수님. 성폭행범으로 고소하면 우리 수사기관이 아 그래요? 피해 당하셨어요 하고 그냥 그 주장대로 이게 수사가 흘러갈 줄 알았어요. 이게 탄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게 무고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예요. 더군다나 남성들에게 있어서 성범죄자란 딱지는 그건 사실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유발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고를 했다가는 정말 패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도 꼭 유의를 하셔야 되고 네. 지금 이렇게 해서 그 내연남의 가정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결국은 이게 잘 파탄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좀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자신이 궁지에 몰린 걸 순간 모면하려고 그 한때 부정한 짓을 저질렀던 상대 남에게 성폭행범 올가미를 씌우려고 했던 여성의 최후를 우리가 똑똑히 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